아, 혹, 혹시 지금도 안 들리시나요? 그 제가 지금 이게 왜 이러지? 분명 킨다고 켰는데 잠깐만요. 이게 어 잠시만요.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키는 게 맞을 텐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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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들리시군요. 아, 네. 그, 반갑습니다. 네. 냉차입니다. 찬이비 분들 모두 좋은 밤입니다. 네. 어, 제가 이제 처음에 제 말이 안 들리는 줄 알고 있었는데, 조금 늦었지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냉아입니다. 푸푸푸님 반갑습니다. 냉아입니다. 실원님도 반갑습니다. 냉아입니다. 드래곤드님 반갑습니다. 냉아입니다. 월요일 아침새님 점밤 좋은 밤입니다. 냉아입니다. 미미님도 반갑습니다. 냉아입니다. 밀키웨이님도 반갑습니다. 냉아입니다. 집 가고 싶다님도 반갑습니다. 냉아입니다. 김지연님도 반갑습니다. 냉아입니다. 밀차님도 반갑습니다. 냉아입니다. 모든 찬이비 분들 반갑습니다. 냉아입니다. 램님도 반갑습니다. 냉아입니다. 저희가 이제 잠시만요. 제가 시작했을 때 조금 살짝 당황을 해서 그러니까 네, 다들 좋은 밤입니다. 혹시 오늘 하루 다들 좋게 보내셨나요? 냉차님도 반갑습니다. 백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백님 반갑습니다. 냉아입니다. 우열님도 반갑습니다. 냉아입니다. 버퍼링 나오길래 빌드업인 줄 알았어요. 제가 또 버벅이는 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지난번에 그 버퍼링 이야기가 나오면서 운동부 측에 요청을 해놓긴 했는데 이게 잘 반영됐는지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하고 왔네요. 그래서 아마 오늘 새롭게 멤버십을 가입해 주시거나 그럴 때 아마 버퍼링이 나올 겁니다. 네, 요청해놨고 적용했다고도 전달을 받아서 별 문제는 아마 없을 겁니다. 모비노기 스토리가 괴롭혔어요. 고봉밥. 제가 지금 아직 모비노기를 업데이트 이후에 못 들어가고 있는데 작업량들이 조금 있어서 대신 온차가 열심히 뭔가 플레이를 하고 있긴 합니다. 오늘 온차 방송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다음 주 데뷔까지는 온차에 대한 일정을 최대한 빼놨거든요. 그래서 오늘 모비노기 메인 미느라 7시간 반 썼어요. 그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가요? 최고다 운동부 분들에게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모비노기 신규 맵하고 스토리 한다고 하루 종일 게임만 했네요. 그 정도로 뭔가 내용들이 많나요? 올 스킵하면 4시간 정도래요. 7시부터 메인 밀고 있는데 아직도 이 메인 밀고 있어요. 스토리 다 읽느라. 이게 이전에가 바노르였죠. 바노르라는 지역이 새롭게 추가가 됐을 때는 조금 시간이 그렇게 오래 안 걸렸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대신 시간이 걸렸던 게 오히려 퀘스트 대기라든지 이런 거에서 되게 많이 걸렸는데 이번에도 그런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이 있어서 7시간인 건가요? 아니면 그런 것들 없어도 이제 그 정도 시간이 나오는지. 근데 이번 스토리 재미있어요. NPC나 몹들도 퀄리티가 잘 나오고 온차가 저희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대표로 하고 있긴 한데 사실 쉴 겸 컨디션 조절할 겸 해가지고 온차가 지금 조용한 걸 보면은 재밌게 잘 즐기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1장 여신강님처럼 제대로 2장 팔라딘을 냈다는 느낌이에요. 지금이 아마 이번 게 3장인가? 그랬었죠. 대기 없이 고봉밥이어요. 그게 좋은 거죠. 대기가 없는데 고봉밥이다.
어쨌든 대기가 없다는 면에서 저는 좋다라고 보긴 합니다. 온차가 아마 대기가 있었으면 조금 시끄럽게 대기 시간 동안 뭐라 하고 다니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스토리 자체가 엄청 많아요. 이맨마하 진짜 예뻐요. 완전 크고 NPC들 짱에 확실히 맵이 엄청 크고 안에 NPC들도 많고 여러 가지가 되게 열심히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온차가 현질하면 그땐 뭘 들고 갈 건가요? 현질을 한다고 무조건 뭘 하는 건 아닌데 이제 보통 정도가 좀 많이 심할 경우에만 그런 거죠. 트위터 보니까 오늘 온차 뽑기 좀 했나 본데 온차가 이제 이전에 모아둔 거랑 그러니까 이전 그 의상 때 모아뒀던 거랑 그리고 이제 이번에 어쨌든 패스를 하나 사줬어요. 왜냐면 자기한테 패스가 있어야 이 패스가 있어야 방송을 프리 패스 할 수 있는 뭐 아무튼 뭐 그런 거다 해가지고 뭐 컨디션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패스가 필요하다 하면서 여러 가지로 땡깡을 부려서 결국엔 사줬는데 50법 정도 해서 그 의상 나왔습니다. 네, 원하던 옷이 나왔어요. 옷 빼고는 아무것도 안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옷이 나와서 다행히 이상의 현질은 그만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옷이 안 나왔으면은 뭐 50법이고 100법이고 더 했을 텐데 안 나왔고 지금은 계속 그 옷 자체가 온차가 이제 뽑은 옷이 그거였거든. 두 가지 옷이 있었는데 하나가 이제 조금 기사 같은 옷이었잖아요. 그리고 하나가 사제? 조금 수녀님 같은 성당에 어울릴 법한 옷이었는데 온차가 갖고 싶다고 말한 건 기사 옷이었고 이제는 지금 기사 투구를 사고 싶다고 뭐 열심히 땡깡을 부리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열심히 잘 데뷔 방송 치르면은 그때 봐서 네, 뭐 해야겠다고 보니까 패키지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의상이나 이런 것들 뽑는 거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팔라딘 패키지가 나왔대요. 55,000원짜리 패키지 하나가 나왔는데 그걸 계속 사달라고 많이 조르고 있더라고요. 거기 안에 그 패션 뽑기가 들어가 있는데 그게 지금 모비노기에서 가장 싸고 가장 효율이 좋고 그게 팔라딘 패키지가 55,000원짜리 하나가 나왔다고 해서 뭐 데뷔날 열심히 이제 잘하면 그런 거 하나쯤은 아마 사주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온차 컨셉에는 사제 쪽이 어울리는데 취향은 정반대라니. 온차가 되게 멋있는 걸 많이 좋아합니다. 멋있는 걸 많이 좋아해요. 근데 귀여운 것도 되게 좋아하고 근데 뭔가 기사님 같은 그런 동경이 있나봐요. 멋있는 남자가 되고 싶은. 근데 실제로는 아마 멋있는 남자라기보다는 네, 동네 꼬마 같은 느낌이긴 하지만 기사가 저는 더 멋지더라고요. 냉차 취향은 어느 쪽인가요? 저는 사자의 옷이 조금 더 이쁘긴 했습니다. 뭔가 색상이라든지 제가 좋아하는 파란색이 들어가 있기도 해서 그래서 조금 원래 의상 자체의 색깔도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투구 염색도 한바츠래요. 온차 손으로도 염색 완전 가능할 듯. 그러니까 기사 옷의 투구가 염색이 한파츠인 거예요? 그건 되게 신기하네요. 항상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부위들 나눠 있어가지고 되게 매번 할 때마다 고생을 하던데 그게 아니고 그냥 아예 한파츠로 돼 있는 거군요. 그거 그냥 MKC 사는 건데 덤으로 껴주는 거래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전에 그 온차가 의상을 뽑고 싶다고 할 때마다 샀던 패키지가 얼마짜리였지? 그 49,000원? 5만원쯤 되는 거에 5만원쯤 되는 거에 이제 뽑기 거 한 20장쯤 들어가 있었던 걸 기억을 하거든요. 다브이님 반갑습니다. 냉아입니다. 근데 그거 말고 그 아래 게 제가
그 현질을 잘 안 해서 사실상 저는 현질을 안 하다 보니까 그 아래 하나 뭔가 더 있지 않았나요? 그때 다 같이 봤던 걸로 기억하는데 월간은 맞을 거예요. 월간인데 그 패션 복귀가 들어가 있는 게 두 가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하나가 5만 원짜리, 하나가 한 2만 원, 3만 원짜리 이런 거여가지고 만약에 이제 온차가 정 사고 싶다고 하면 이제 보통 그런 거를 사줬었는데 이번 거는 되게 열심히 효율이 좋다. 뭐 이거 사주면은 한 달간은 현질 안 하겠다. 그런 식으로 열심히 뭔가 설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준비해야 되거나 나가야 될 것들이 좀 많아서 우선은 공약을 걸어두긴 했어요. 그 온차 데뷔 방송 때 치지직에서만 1시간 정도 이제 시청자가 100명 넘게 보고 반응도 되게 좋게 나온다고 하면은 이제 팔라딘 패키지를 적극 고려해 보겠다 라고 해놨고 뭐 아마 그걸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요? 네, 그거랑 이제 그 찬니비 분들이 뭐 후원해 주시는 돈은 내가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또 하긴 했는데 이것도 이제 조금 상황을 봐서 왜냐면 이제 찬니비 분들이 주신 돈에 있어서 뭔가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사유에 맞게 쓰는 게 맞고 아니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온차한테 주면 저희가 더 이상 채널을 유지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미리 양해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네. 온차가 참 현질만 줄이면 괜찮을 텐데, 그쵸? 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좋은 기쁜 목요일 밤에 너무 짙은 한숨을 쉬어버린 것 같네요. 이제 이틀만 버티시면 사실상 오늘 하루는 다 갔으니까 내일 하루만 버티시면 이제 금요일 찾아오고 그리고 나면 이제 행복한 주말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은 휴방을 진행하지만 대신 수요일날 온차 데뷔라는 조금 더 크고 재미있는 걸로 가져올 예정이고요. 오늘도 그 시작한 지 조금 되긴 했지만 홍보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일날 온차의 데뷔 방송이 있습니다. 저녁 7시에 진행이 되고요. X라든지 치직에서 진행되는 팔로우 이벤트도 있으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팬카페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준비 단계가 막바지에 이르렀고요.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조금 더 정리하고 몇 가지 확인 이후에 아마 빠르면은 이제 이번 달 말 마지막 방송이 온차의 방송이다 보니까 그때 조금 알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팬카페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뭔가 숫자로서 닉네임을 하겠다라고 이전에 조금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도 이제 내부에서 조금 더 협의해본 결과 어쨌든 저희를 좋아해 주시는 찬니비 분들이고 또 여러 가지 만약에 저희가 시참이라든지 이런 거를 진행하게 된다고 했을 때 혼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조금 닉네임은 그냥 자유롭게 사용하는 쪽으로 얘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뭔가 닉네임에서 조금 위험한 단어라든지 그런 단어들이 들어가 있으면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토요일날 온차가 방송 때 팬카페를 오픈하게 되면 온차가 자세히 설명은 해줄 텐데 아무래도 온차가 놓칠 부분이 조금 많을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살짝 설명을 드린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자마자 위에 누가 육아에 지쳤다는 이야기가 냉차 육아도 해요. 네, 20살 넘은 어떤 20살 넘은 육아라고 불러야 될까요? 육아는 그래도 아이라도 귀엽기라도 한데 온차도 자세히 보면 잠잘 때라든지 그럴 땐 조용하니까 괜찮을 거예요. 아니에요. 네, 제가
네. 네. 뭐 육아 맞습니다. 육아도 하죠. 온차가 그새 무슨 사고 쳤어요? 사고는 아직까지는 안 치긴 했는데 사실 제가 정말 두려워할 때가 몇 번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통 걱정이 되는 순간이라고 하죠. 두려우면서 걱정이 되는 순간이 3번 정도 있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이제 온차가 방송에 들어갈 때 뭐 여러 가지가 너무 많이 걱정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방송에 들어올 때 온차가 밖에서 뭘 할지 조금 예측이 안 되다 보니까 걱정이 되고, 세 번째는 저희가 사용하는 그 카드 명세서가 있어요. 이제 그게 날라올 때 보통 그때 여러 가지 기록들이 한 번에 다 나오거든요. 만년 지각생 등장. 에르메이님 반갑습니다. 냉아. 아이 학교 보내는 엄마 같은 멘트. 이게 조금 뭐라고 해야 될지 사실 되게 애매하긴 합니다. 왜냐면 뭔가 여러 가지 하는 일로 봤을 때는 온차가 오히려 뭔가 부모님 같은 역할이긴 하거든요. 음식이라든지 저희 밥을 준비해주고 집안일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온차가 해주니까. 근데 참 외부 분들은 그냥 저희가 같이 다니는 걸 보고 대화하는 걸 보다 보면 온차가 항상 아이 같은 입장이 되긴 하더라고요. 지금 온차 에픽 뽑느라 파산하고 있는지 감시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핸드폰에 있는 소액 결제나 이런 것들은 다 막아뒀고요. 사용할 수 있는 카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우선은 다 압수해놨는데, 온차 개인이 사용하는 카드 같은 경우에서는 일일 한도 그리고 월 한도도 모두 걸어둔 상태라 혹시라도 결제가 발생할 일은 없고, 만약에 결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알림 메일이라든지 그런 것들 있잖아요. 홍수한테 부탁해놔서 그거 전부 다 제 핸드폰으로 올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방송 중이라도 핸드폰이 울리면은, 그리고 이제 거기에 그 명세라고 하죠. 명세라는 게 나와서 온차가 뭔가를 결제했습니다 라고 나온다면 제가 찬이비 분들한테 잠깐 양해를 구하고 잠시 밖에 나갔다 오지 않을까.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우선 환불은 빨리 진행할수록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온차도 웬만하면 그러진 않을 거예요. 웬만하면 착실하게 다 막아놨어. 저도 이렇게까지 막고 싶진 않았는데 이게 방심이 불러온 대참사가 한번 크더라고요. 이런 말 하면 조금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온차가 현재령 금액을 아꼈으면 아마 온차 데뷔 방송에 대한 홍보를 더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 그 외 컨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더 힘을 쏟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어기면 냉차의 잔소리와 홍차의 대화가 아마 양쪽에서 이루어지긴 하겠죠. 사실 에픽 한 번만 안 뽑았으면 온차가요? 이번엔 뽑긴 했습니다. 이번엔 뽑긴 했는데, 사실 그 저희 채널에 올라온 전설의상 뽑는 영상이 있잖아요. 거기서도 이제 온차가 정말 3주에 가까운 식비를 모두 다 써가지고 겨우 머리 하나를 뽑았는데, 이거 온차가 얘기를 했었나요? 얘기를 안 했으면은 그 모자가 머리 전설이 되게 일찍 나왔어요. 몇 번째 시도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2번인가? 3번인가 만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시작할 때 온차가 전설 의상에서 머리가 제일 이쁘니까 머리만 가지고 싶으니까 머리만 나오면 만족하겠다라고 했는데, 뭐 결말은 다들 아시다시피 머리를 일찍 뽑고 나서 주체하지 못했고 그 상태로 끝까지 모든 식비를 끌어다 쓰고 망했습니다. 심지어 그 영상을 올리고 난 이후에도 되게 시도를 했는데 망했어요. 그래서 온차는 한번 만족을 하면 만족을 해야 될 텐데, 그걸로 끝이 나야 될 텐데
계속 이거 가지고 싶으니까 저것도 가지고 싶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도 마찬가지로 의상은 가졌는데 머리 이제 투구가 없으니까 기사 같지 않다라고 하면서 네. 뭐 그래서 저희 내부에서 내린 결론은 온차를 저희가 내부에서 품으면은 저희가 터지니까, 쉽게 말하자면 저희 이제 그 카드 한도들이 아마 다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온차를 그냥 조금 더 밖에다 풀어두고 온차의 이런 모습을 찬이비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니까 그럼 그런 모습을 그냥 오랫동안 많이 보여주자. 그럼 채널에도 도움이 되고 찬이비분들도 온차의 방송 오래 볼 수 있으니까 서로 윈윈이 되지 않을까. 저희는 온차가 방송하고 있는 시간이 되게 고요합니다. 조용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야 돼서 다들 귀가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스튜디오에서 가장 조용한 시간이 아닐까. 오늘 딴 모바일 게임 천장 찍고 왔어요. 이만큼 뽑았는데 안 나오니까 억울해서. 온차도 다 그 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만약에 뭐 10번을 뽑았는데 한 번에 나온다면 만족을 할 수 있겠다. 근데 내가 정말 70번, 80번을 했는데 안 나오면 그때는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뭐라고 하던데 개방방출하니 그 방임? 방임 뭐 저희가 최소한 관리는 하고 있으니까 방임보다는 산책? 산책은 사람한테 어울리는 말이 아니죠. 근데 산책이 약간 어울리는 말일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온차를 풀어두고 저희는 뒤에서 지켜보는 거죠. 사고는 안 치도록 최소한. 방목이 오히려 더 맞는 말이긴 하겠네요. 잠깐 물 좀 마시겠습니다. 산책이라니 온차는 강아지인 건가요? 우선은 사람이긴 합니다. 근데 아마 골든 리트리버가 사람이 되면 이런 느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우선은 사람. 근데 뭐 순간적으로 제가 아닙니다. 네. 아니 그 산책 이야기를 하고 그 강아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그렇다는 것도 아니고 그런 적이 있다는 것도 아니고 그럴 예정이라는 것도 아니긴 한데, 온차 목에, 그러니까 저희 목엔 다 초코가 있거든요. 근데 온차 목에 있는 초코에 그 목줄을 달아서 산책을 간다고 하면 왜 뭔가 행복해 보이는 온차 모습이 순간적으로 생각이 났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가 되는 뭔가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네, 제가 그러겠다는 것도 아니고 뭐 그랬다는 것도 아니고 뭐 그냥 말 그대로 말씀이 나왔다 보니까 이제 생각이 난 건데, 되게 뭔가 잘 어울려서 이해가 되는데 왜 내가 이런 상상을 하는, 뭐 이해가 안 되는 뭐 그런 쪽으로. 네, 너무 해맑을 것 같다. 그렇죠 다들. 온차는 리트리버인가요 시바견인가요? 온차는 리트리버에 좀 더 가깝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냥 리트리버일 것 같네요. 사람을 너무 좋아해서 산책 좋아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되게 부끄럽긴 한데 3차 중에서는 제가 사실 제일 활동을 안 하긴 합니다. 뭐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산책이라든지. 저는 보통 계속 스튜디오 집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작업만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긴 한데, 온차랑 홍차는 되게 잘 돌아다녀서 잘 돌아다니는 거는 온차긴 한데, 홍차는 그냥 운동이나 이런 거를 굳이 안 피하고 하다 보니까
안바빠님 반갑습니다. 냉아입니다. 뱀파이어님. 그거 혹시 옛날에 선생님이 그 항상 말씀하시던 그거인가요? 혹시 산이비 분들도 학생 시절 때 또는 학생이시라면 선생님 분들이 지금도 그런 거 하시나요? 그 창문이랑 뭐 커튼 전부 다 쳐져 있다고 하면 어둠의 자식들이냐 아니면 너희가 뱀파이어냐 이런 얘기 아직도 선생님들이 하시나요? 괜찮아요. 저도 이사 온 지 5개월 만에 5분 거리에 있는 곳 처음 발견함. 안 나가면 안 나가게 되더라고요. 안 해요? 안 하나요? 요즘에는? 학교 다니던 시절이 너무 옛날이라 해요. 양호쌤은 해요. 그런가요? 저희 학교는 쌤들이 잘못으로인가 안 했어요. 가끔 하셨던 것 같은데. 다행이네요. 그 순간적으로 혹시 요즘 학교에서는 그런 거 안 하나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밈이라 너무 잘 알죠. 어둠의 자식들이냐 이것도 밈이에요? 근데 이거는 되게 옛날부터 했던 거 아닌가요? 이것도 밈인가요? 밈에 대한 기준이 되게 넓군요. 저도 들어본 적 없어요. 지방 방송 정도는 들어봤어요. 지방 방송이 더 오히려 지방 방송은 저도 되게 옛날에 들었던 그 지방 방송 끄라고 하는 쌤들 국룰로 약간 밈이 있었어요. 그런가요? 쌤들 밈이라. 쌤들 국룰 밈. 뭐가 또 있을까요? 근데 어쨌든 요즘도 사용한다고 하니까 약간 마음이 놓이기는 하는. 맞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환기하면서 바람 좀 쐬라 하심. 근데 이게 그 말을 온차가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작업실 아니면 집에만 있고 밖을 잘 안 나가다 보니까 항상 책상에 앉아 있거나 그럴 시간들이 많아요. 그래서 창문도 닫고 있을 때가 많기도 하고 요즘엔 특히나 날씨가 많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온차가 청소하고 있다가 들어오면은 그 말 하더라고요. 환기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창문이나 이런 것도 한번 다 여는데 여는 것까진 상관이 없는데 열기 전에 최소한 그 책상 위에 자료를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줬으면 좋겠네요. 광업성하라고 커튼 여시는 분들 좀 있어요. 에어컨 끄고 창문 다 열으라고. 덥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안 덥다 그러고. 선생님은 시간이 지나도 안 변하나 보네요. 저도 똑같이 학생 시절 때 많이 들었던 얘기들이라. 근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는 그 저녁 시간이 되면 밖에가 이제 뭐 가을이든 어느 때든 창문을 보통 못 열게 했어요. 특히나 여름 때 에어컨이 뭔가 그 에어컨을 틀지 말라 보통 이런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근데도 그 저녁 시간이 되면 무조건 에어컨을 틀고 창문을 닫는 경우들이 좀 많았습니다. 여름에. 안 그러면 학교가 조금 산 그런 곳에 있다 보니까 벌레가 되게 많이 들어왔거든요. 전국의 선생님들이 같을 리가 없어. 선생님들도 결국엔 로테이션이라고 하죠. 위치들을 많이 옮겨가다 보니까 뭔가 그런 것들이 점점 퍼지는 게 아닐까 싶긴 하네요. 능천님 칠판 무슨 색이셨나요? 칠판에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나요? 짙은 초록 색깔 다 그 색깔 아닌가요? 빨간색 뭐 칠판 있고 노란색 칠판 있고 그런가요? 칠판은 제가 그 대학교 갈 때까 대학교에서는 뭐 칠판을 안 쓰긴 했는데 고등학생 때까지는 전자 칠판을 쓴다고요? 화이트보드로 바뀌었어요. 그래요? 분필을 안 쓴다고요? 흰색 화이트보드 칠판 쓰는 것도 있대요.
흰색 화이트보드 칠판이 또 있어요. 요새는 화이트보드나 스마트 머시기 그런 거 쓴대요. 그러면은 그런데 제가 이런 질문 드리기 조금 뭐하긴 한데요. 전자칠판이 뭘까요? 화이트보드는 이제 회사라든지 업무할 때도 많이 쓰다 보니까 알겠는데 전자칠판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그럼 주번이 칠판을 안 닦는단 말이야? 그것도 있겠네요. 그냥 큰 TV라고요? 빔 프로젝트로 쏴서 밑에 전용펜으로 두드리면 인식을 해요. 그래요? 그러면 그냥 큰 패드, 네, 엄청 큰 아이패드 같은 거네요? 그걸로 애들이 몰래 유튜브로 아이돌 직캠트를, 그거는 조금 뭔가 잘못된 사용 방법인 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 정말로 주번이나 이런 게 없겠네요. 이게 제가 이런 말씀 뭔가 얘기하고 싶진 않긴 한데 온차한테 되게 혼나긴 했는데, 아무튼 이 말밖에는 설명할 게 없어서요. 저 때는 항상 주번들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날짜에 맞춰서 주번들이 나왔다 보니까 항상 수업 끝나고 나면은 분필 칠판 지우개가 따로 있거든. 그걸로 지우고 하는데 칠판 지우개에서 터는 기계가 있어요. 이게 무슨 기계냐면 정말 아날로그한 기계인데 밑에 판이 있고 옆에 돌리는 게 있어서 그걸 돌리면은 이 톱니바퀴가 돌아가면서 칠판 지우개를 빠르게 탁탁탁 쳐주거든요. 이불 먼지털이 같은 그런 게 있는데 그게 되게 주번만 만질 수 있는 거여가지고 그거를 털고 싶어서 주번을 대신해주는 사람도 있고 그랬거든요. 칠판 지우개 털, 네 맞아요. 그래서 그거 이제 사람이 누군가 쓰고 있으면 심지어 그것도 있는 반이 있고 없는 반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군가 쓰고 있으면 창문 밖에서 이걸 털어야 했는데 바람을 잘못 맞으면 턴 게 그대로 안에 들어오거나 아니면 옆반에 털고 있는 애 얼굴로 가가지고 조금 문제가 되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본인이었나요? 저는 그냥 제 주번 시간 때만 소소히 즐기고 그랬었습니다. 네, 저도 궁금해서. 근데 그 기계는 써봤는데 잘 되지도 않아서 그냥 물지우개 썼어요. 물지우개가 칠판 지우개 물 묻힌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게 엄청 잘 지워지는데 한번 그거 하면 칠판 지우개가 잘못 고장나거나 그래가지고 잘 안 지워져서, 그래서 물지우개는 총 대청소 시간에만 하고. 제가 오늘 뭔가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닌데 한 가지만, 정말 딱 한 가지만 더 물어봐도 될까요? 예전 학교에서는 적어서 애들이 벽에 대고 털었던, 네 맞아요. 그게 칠판 지우개 2개를 쳐야 되는데 그걸로 해도 잘 안 털려서 벽에 대고 세게 탁탁 털면은 되게 잘 털어집니다. 그리고 이게 또 생각보다 안에 잘 지웠냐 안 지웠냐에 따라서 묻고 있는 분필 가루들이 많은데 이 가루가 진짜로 잘 털고 나면은 정말 잘 지워지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분필 가루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시간 지나서 이제 밝혀진 걸로 몸에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아마 그래서 바뀐 게 아닐까 싶긴 하네요. 이더님 반갑습니다. 댕아. 뭔가 오늘 이런 얘기를 예상하고 한 건 아니긴 한데 어차피 얘기가 한번 나왔다 보니까. 서현님 반갑습니다. 지구쿠 댕아. 지구쿠가 지각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물어보고 싶다는 게 뭐예요? 그게 제가
라떼 질문을 두 번 하는 거라 좀 그렇긴 한데, 혹시 바닥이, 학교 바닥이 아직도 나무인가요? 복도 바닥이나 이런 것들. 요즘엔 다 아니죠. 그래서 그 청소 시간에 왁스 칠하고 그랬는데 그런 건 안 하죠. 저는 그냥 칠판 쉬는 시간에 물수건으로 싹 닦아버렸죠. 아 맞아요, 물수건으로 지우는 게 제일 좋은데 그건 말려야 돼서 딱 수업 끝나자마자 바로 하고 조금 있어야 돼요. 아니면 이제 마른 걸로 한 번 더 한다든지. 디지털, 네? 지금은 디지털 바닥이라 걸어가면 뽀용뽀용 소리 나요. 아니 그 지하철역이나 그런데 계단 같은 데 가면은 밟으면 소리 나는 그것처럼 걸어 다니면 바닥에 소리가 난다고요? 그러니까 네? 아니 학교가 그렇게 큰데 왜 바닥에 디지털 바닥을, 혹시 그거 그 뒤에 나가서 벌 받는 애들도 밑에 화면 보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바닥을 디지털 바닥으로 하는 건가요? 뭐 흔히 말해서 잘못해서 엎드려 뻗쳐라고 했을 때 엎드려 뻗친 상태에서도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밑에를 바꾼 건가요? 냉차 혹시 국민학교 다녔어요? 아니요. 저도 그냥 다들 말씀하신 초등학교 다녔습니다. 드립 아닐까요, 냉차님? 근데 아니 근데 지금 디지털 바닥은 요즘 초등학교가 그랬던 것 같은데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 진짜 아니에요? 바닥에 터치 스크린 설치된 초등학교가 있다고는 들었지만 초등학교 졸업한 지는 오래요. 이게 아니 지금 뭔가, 그러니까 진짜라고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진짜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 가짜, 아니 근데 이게 저만 속았다고 말하는 게 밑에가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런 학교가 있다라고 한다면 있는 걸로 하고, 네, 진짜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냉차 속이는 거예요. 뭐가 진짜예요? 저도 속는 중. 그래도 이번에는 저 혼자 속은 건 아니라서 좀 더 마음이 놓이네요. 디지털 바닥이라고 할 때부터 알아챘죠. 냉차님 같은 분 덕분에 사기꾼들이 먹고 삽니다. 제가 그래서 많이 속긴 한가 봐요. 있긴 있어요. 인천 쪽에 설치한 초등학교가 있다. 네? 아니 그니까 있는, 그러니까 지금 거짓말이 아니고 있는, 그니까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실제로 인천에 그런 학교가 있다라는 거죠. 있고 다만 이게 뭔가 널리 알려지지 않아서 사람들이 이제 조금 뭐 가짜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진짜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거죠. 머리 버퍼링. 제 머리예요? 제가 방금 전에 말 더듬는 것 때문에 그러시구나. 죄송해요. 제가 예상하는 거를 약간 넘어가면 말이 자꾸 멈추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진짜로 디지털 스크린이 달린 바닥에 있는 학교가 있다. 기억이 애매해서 검색해보고 왔어요. 학교 복도 바닥에 스크린 놀이터를 설치했대요. 감사합니다. 아마 민유아님 아니었으면은 여기서 절반 찬입이 분들은 전부 다 헷갈린 상태로 가지 않았을까. 감사합니다. 알려주셔서. 그러게요. 세상이 참 좋아졌네요. 저희 때 이 말 또 하고 싶지 않은데
초등학교 때 그 청소 미화할 때 키 큰 애들이 천장에 선풍기 분해해서 물로 닦고 그랬는데, 아 맞아요, 저희도 그랬어요. 선풍기라든지 이런 것들 항상 했었고, 사실 네, 선풍기라든지 필수적으로 해야 됐었고. 저희 학교는 선풍기 없어요. 그러면 여름에 더워서 어떻게 지내시나요? 요즘 급식판도 아줌마들이 정리해 주신다면서요. 급식판을, 그러니까 밥 먹고 가면은 급식 아주머니들이 치워주시는 건가요? 학생들이 많이 적어서 그런 건가? 참고 요새 애들은 그런 거 안 해요. 쌤들이 안 시킴. 아 그래요? 청소를 안 시키는 거죠? 솔직히 라떼 냉차 재밌다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에어컨 틀거나 아니면 애들이 바람 나오는 공기청정기 반에 공기청정기가 있어요? 정말요? 바닥 청소는 로봇 청소기가 한다고요? 그 미니 쓰레밖에 안 써요? 급식차가 없나 보다. 급식차가 저희는 안에 급식 그게 따로 있긴 했습니다. 청소는 시키고 선풍기 청소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공기청소기 있는데 로봇 청소기는. 저는 아직 쓰레바지랑 빗자루 써요. 저거 있잖아요. 제가 나 때문에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그마한 쓰레바지랑 빗자루 혹시 아시나요? 옆에 가방 거는 곳에 거는 조그만 쓰레받기랑 빗자루가 들어가 있는 세트가 있거든요. 문방구에서 보통 1,000원, 2,000원으로 파는데 그건 안 쓰나요? 초딩 때는 예, 초딩 때만. 다행이네요. 그건 아직도 다들 쓰는군요. 다행입니다. 태블릿은 진짜예요. 태블릿이 어떤 건가요? 심지어 반별로 한 해 동안 쓸 개인 태블릿도 보급해줘요. 개인 태블릿을 보급해줘요? 저희 때는 핸드폰을 꺼내면 그냥 압수를 해갔는데, mp3든 pmp든 핸드폰이든 가져갔는데 이젠 학교에서 태블릿을 줘요? 저희는 아이패드예요. 태블릿 저희 있었어요. 아니 정말로 막 거기서 과제 내주시고 그러세요. 과제라고 부르나요? 아니 이젠 학생들이 숙제를 과제라고 부르는 정도까지 된 거예요? 그거 안 쓰나요? 뭐라고 하죠? 초등학교 때 방과 이제 수업이 끝나고 나면 선생님이 오늘 준비물 이런 것들이고 부모님한테 이런 것들 말하세요 해가지고 뭐라고 하지? 방과 후 뭐 적는 거 공책이 따로 있었는데, 약간 일기장 같은 알림장, 맞아요. 알림장 같은 거 안 쓰나요? 그럼 알림장이 이제 아이패드로 오는 거예요? 디지털 교과서 도입한다고 1인 1기기로 교육청에서 나눠줬어요. 중학교 때는 태블릿 썼고 고딩 때는 크롬북 주셨어요. 크롬북은 뭔가요? 세특이랑 수행입니다. 그거는 똑같군요. 알림장은 초딩 때 썼죠. 알림장은 안 쓰죠. 초등학교 때는 네. 학부모 톡방에 선생님이 올려주실지도. 맞네요. 이제는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런 게 있죠. 요즘은 유치원도 어플로 알림장 줘요. 노트북이에요. 아까 그 위에 크롬북이라는 게요. 이제 유해 어플은 다 금지된 노트북. 이게 정말로 언어라는 게 있잖아요. 사실 사용하는 언어라는 게 여러 가지 언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정확히 딱 상황에 들어맞는 언어라는 것은 정말 희귀하고 어떻게 보면 완벽하긴 하거든요. 왜냐면 이 말만 들어도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이해가 된다라는 건 정말 신기한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로든 이 말만 내뱉었을 때 그런 상황이 이해가 된다는 게 정말 신기하고 좋은 거긴 한데, 때로는 너무 많이 듣거나 아니면 안 좋은 상황을 들었을 때 그럴 수 조금 불편한 상황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 말만큼 정확한 단어가 없어서 제 때는 그 고등학생 때 수능 준비라든지 아니면 공부 잘하는 애들, 그러니까 모의고사 때 전교가 아니고 전국에서 노는 애들만, 심지어 담임 선생님한테 허락을 받아야지만 노트북을 가져올 수 있었어요. 학교에서 지급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본인이 쓰는 인강용 노트북을 있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의 조건이 그거였어요. 전교에서 10위권 내어야 되고 전국에서 노는 애들이면 이제 그냥 선생님이 주셨고, 만약에 전교에서 그래도 한 50등 60등 한다, 아니면 100등 원저리 하는데 이제 공부를 좀 더 해보겠다 해가지고 선생님한테 가면은 못 받았죠. 아무리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저도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 노트북 받아봤어요. 그러니까요, 보통 그때만 받거든요. 직장인에겐 그저 신기한 이야기. 참 많은 게 변했네요. 요즘에도 야자는 하죠. 수업 시간 때 탭으로 필기 같은 거 하고 과제물도 제출하고 보고서도 쓰고 PPT도 만들어요. 이제는 노트북을 안 쓰는군요. 야자가 선택이라고요? 야자 강제로 시키면 난리나요. 야자 해본 적이 없다고요? 특성화라서 야자 안 하고 남아서 실습했어요. 특성화고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제 지인분도 특성화고를 나오셔서 작년에는 교실에 저밖에 없던. 야자는 옛날에도 선택이었어요. 말만 선택이고 거의 강제여서 그렇지. 에르메님이 정확히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네, 그랬습니다. 선택이라고 돼 있긴 했는데 그 선생님들의 뭔가 힘이 좀 더 강해서 선생님들이 이제 부모님들한테 직접 전화까지 해가면서 남기셨거든요. 그래서 학원을 가야 되는 애들 같은 경우에서는 부모님이 계속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근데 그래도 선생님이 일정 기간 동안은 안 보내줘요. 왜냐면 이 학생이 가버리면 야자의 물이 조금 흐려진다, 모두가 남아있어라 라고 하는데, 보통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공부 잘하는 애들은 보내주거나 하죠. 선택이라 쓰고 필수라고 말함. 야자는 부모님 동의서 내야지 가능했죠. 저희도 그렇긴 했죠.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보통 다 승인을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동의서를 안 내도 일정 기간 동안 일부러 안 보내주시거나. 이제는 고등학생들도 대학교처럼 시간표도 직접 짠대요. 그건 맞습니다. 그 학점제도, 대학교에서만 사용한 학점제도를 고등학교 때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학점이라든지 수업 일정 짜는 거라든지 그거를 고등학교 때까지 미리 시키는 게 맞을까 싶기는 한데, 요즘엔 야자 잘 안 하죠. 밤 12시까지 학원 일정으로 빡빡해요. 보통은 그렇긴 하죠. 네. 저도 공부하거나 이랬을 때도 마찬가지로 새벽까지 보통 하고 돌아가고 그랬다 보니까 학생 때가 가장 많이 바쁜 것 같아요. 선입이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정말로 고생 많으시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고등학생 때는 대학생이 많이 부러울 거예요. 대학생이 많이 부러울 거고, 대학생이 되면 직장인이 되게 많이 부러울 거고, 근데 항상 모든 거는 생각처럼 굴러가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 걸 많이 생각하고 뭔가 느끼고 왔는데, 온차랑 같이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많이 느꼈어요. 내가 굳이 모든 인생에 있어서 너무 진지하게 생각을 안 해도 되겠구나 싶은. 안녕하세요. 영상만 보다가 라이브는 처음 오네요. 말랑말랑 조랑마님 반갑습니다. 냉아입니다. 냉차는 공부 잘했나요? 저는 그냥 딱 필요한 정도까지만 한 느낌이었죠. 학생들 사이에서 들리는 이야기로는 불 다 끄고 안 걸리게 공부시킨다는 학원이 있다는 소문이 있긴 하지만 다녔는데 한 번도 없었음. 소문은 아무래도 많이 심해지기도 하다 보니까 그런 거지 않을까. 직장에는 학생들이 부럽지요.
그 뭔가 자유로움이 부럽죠. 반대로 학생들은 성인들의 자유로움을 부러워하고. 기승전 온차 뒷담. 아닙니다. 온차 뒷담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될까? 저는 매사에 되게 진지하고 항상 작은 일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처럼 만약에 제가 온차의 일상 채널을 운영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온차의 일상이 아니고 냉차의 일상이 됐다고 한다면 아직까지도 준비만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뭔가를 한다면 정말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하고 싶다 보니까. 근데 반대로 온차가 이제 온차의 일상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애들이 다들 조금 의기투합도 빠르게 되고 채널이나 이런 것들도 빠르게 뭔가 보여드리고 이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 돈 많은 부자가 부러워요. 모든 분들의 꿈이긴 하죠. 그래도 하루하루 저는 열심히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찬님이 분들도 오늘 하루 되게 열심히 보내셨으니까 다들 이제 마무리도 좋은 꿈이랑 좋은 시간 보내면서 마무리하면, 저희 갑자기 너무 뭔가 어두운 이야기라든지 돈 이야기만으로 빠지는 것 같은데 조금 더 밝은 이야기를 해보죠. 네, 제가 뭔가 라떼라는 이야기를 시작해버려서 다들 이런 느낌이 된 것 같은데, 요즘은 세후 20억은 있어야 해. 그래야지 은행이자로. 너무 저희가 현실로 빠지는 게 아닐까요? 이 방송에서만큼은 뭔가 현실에 대한 고민은 잠깐 내려놓고 좀 더 가볍게 이야기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해보죠. 아니면 다들 주무실 때 머릿속으로 세후 얼마가 있어야 조금 편안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란 고민을 하면서 악몽을 꾸실 것 같아요. 냉천님, 사랑이란 뭘까요? 가을이 되니 외롭습니다. 사랑이라는 거는 사실 흔히 말하죠. 정신적 사랑과 육체적인 사랑으로 나누고 이걸로 부르는 명칭들이 다 따로따로 있는데, 거기서도 사실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정말 정신적인 사랑만 원하는 단계랑 육체적인 사랑만 원하는 단계랑,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있는 단계까지 해서 제가 아는 게 총 5단계까지 있는데, 그 사랑에 있어서 이제 결론적으로 정의를 말하는 건 뭐냐면, 사람한테 끌리는 정도에 따라 얘기가 다른 거죠. 어떤 사람은 이 사람한테 끌리는 부분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끌린다든지, 아니면 그 정신적인 사랑에 끌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여러 가지를 고민해보고 또 여러 이야기들을 듣고 나서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요, 사랑을 생각하신다고 할 때 우선은 이 사람한테 내가 뭘 줄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보통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기브 앤 테이크라고 내가 준 만큼 뭔가를 받아야 돼 라는 것보다는 그냥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든다면 그게 사랑이 아닐까요? 전 그럴 때 공산당 선언을 읽습니다. 이거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긴 한데 정치적 발언이 조금 짙은 거라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긴 하네요. 근데 그 옛날 역사서에 나온 공산당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고, 역사 위인들이 해놓은 인물들이 외친 선언문들은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감사합니다. 안바빠님 5,000원 후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행복합시다. 냉차느님들 사랑합니다. 안바빠님 5,000원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셨길 바라면서 저도 사랑합니다. 네. 5,000원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런 말은 조금 입에 안 붙다 보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뭐 역사적 위인이 되신 분들의 이야기들은 어쨌든 보면 여러 가지들 배울 수 있는 게 많아요. 뭔가 정치나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그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이름을 남긴 이유들이 있다 보니까. 네. 그리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아, 저희 딴 얘기 할까요?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가을이 되면서 외롭다고 하셨죠? 가을이 외로운 건 아마 뭐 여러 가지 분위기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도 있긴 하겠지만 조금 더 뭐 떨어지는 낙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감상해졌는다고들 하잖아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잠깐 물 좀 마시겠습니다. 주제는 냉차는 귀엽다로 가시죠. 냉차님이 있어서 외롭잖아요. 다행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있어서 외롭지 않습니다. 이번 추식 때 기대되는 음식. 저는 전이 되게 기대가 되네요. 아무래도 추석하면은 전도 많이 먹기도 하고 온차가 해주는 전이 되게 맛있거든요. 그래서 전이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잠깐 혀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뭐 온차가 해주는 새송이버섯에 이제 고기를 감싼 전이 되게 맛있었다. 네, 고기전. 네, 맞아요, 고기전. 저는 전이 되게 기대가 됩니다. 네. 혀 씹으셨어요? 아니요, 혀는 안 씹었는데 혀가 이상하게 꼬여버리는 현상이. 버섯 고기전이었나? 이름을 붙이면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 이름? 육전, 동태전. 뭐라고 하죠? 게살이랑 그리고 단무지랑 햄이랑 넣는 전 있잖아요. 그런 전도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준비하는데도 시간이 꽤 걸리고 그 정도로 추석을 많이 준비하진 않다 보니까. 오색꼬치. 아마 제가 말한 게 안빠빠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산적도 좋죠. 산적의 단무지가 아니요. 단무지가 들어간다는 게 아니고 산적을 제가 생각하는 산적이랑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산적이 같은 거죠. 고기 다져서 만든 이름이 저게 산적꼬치였군요. 사실 제가 저거를 정말 어렸을 때 빼고는 본 적이 없어서 오색꼬치라고 전 생각했는데 저게 산적이었군요. 저희 할머니도 전다 부치고 남은 버섯 잘게 다져서 계란물이랑 뭐랑 섞어서 동그랗게 버섯전 만들어주세요. 할머니가 만들어주시는 음식이 제일 맛있긴 하죠. 산적의 마늘종과 단무지. 다들 맛있는 음식 이야기하니까 행복해 보이시네요. 저는 산적보다 해적이 좋던데 난 해적왕이 될 거야. 해적이란 음식도 있나요? 오색꼬치도 5개 색이 들어가는 재료로 만드는 거라서 비슷해요. 산적이랑 오색꼬치랑 또 다른 거예요? 뭔가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재료가 약간 다를 수도 있긴 하겠네요. 원피스 과자. 왜 갑자기 제가 냉바차보? 제가 뭔가 말을 잘못했나요? 뭐지? 이제 11시여서 종료를 해야 된다고 연락이 와서 오늘은 이만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원피스요? 왜 갑자기 원피스를
제가 원피스를 얘기한 적이 있나요? 추석 때 원피스를 입나요? 해적 먹어. 해적이요 해적. 해적왕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해적이 음식이 아니고 그러면 그 바다의 해적인가요? 그러니까 바다의 해적이고, 근데 왜 바다의 해적이랑 원피스는 무슨 상관이죠? 바다의 해적이 원피스를 입나요? 산적의 반대말이 해적이다 이런 거죠.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왜 원피스는 해적이 원피스를 입어요? 왜 입죠? 원피스 많아요. 그러니까 그 원피스 만화가 해적 만화니까. 잠깐만요. 잠깐만. 그러니까 원피스 만화가 해적 만화니까, 그리고 산적의 반대말은 해적이니까. 왜냐면 산적은 말 그대로 산에 있는 도적이고 해적은 바다에 있는 도적이니까. 그래서 해적 이야기가 나왔고, 원피스가 해적 왕이 되는 만화니까 그거를 엮어서 원피스 이야기가 나온 거고. 근데 저는 원피스를 이야기를 한 적이 있나? 아무튼 그래서 해적과 원피스가 엮인. 네. 그러니까 산적의 반대말 해적을 사용해서 사용한 일종의 말장난이었고,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것 중 가장 유명한 게 원피스여서 원피스 이야기가 나왔고, 해적왕이 된다는 것도 어쨌든 원피스에 연관이 된 내용이니까 결국에 산전의 소중한 해적이랑 원피스랑 이어지는 단계. 안바바님 2,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700 냉차, 저게 귀여워 냉차였죠. 2,000원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귀엽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젠 정말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또 저의 라떼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고 또 요즘 학교 상황들 또 많이 알려주시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만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내일은 홍차의 방송이 있습니다. 내일 홍차 방송도 10시에 시작을 하고 많은 사랑과 관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냉차를 보기 위해 다음 주 목요일까지 기다려야 한다니.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거의 기다려야 되긴 하지만 대신 그 사이에 저희가 많은 걸 준비해 올 테니까요. 조금만 참고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르메이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냉바. 밀키에이님 버퍼링 좋았습니다. 저의 이런 버퍼링을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냉바. 드래곤드님 냉바 다음에 봬요. 집 가고 싶다님 냉바 냉배 오늘도 재미 얻었어요. 나무바닥 국민학교 냉차 잘 가요. 오늘도 좀밤 좀꿈 잘 자요. 집 가고 싶다님도 좋은 꿈 꾸시고, 저도 다행히 제 때는 모든 게 다 초등학교긴 했습니다. 미미님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냉바. 미미님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냉바. 월요일 아침새님 냉바 다음에 뵐게요. 실험님 흑흑 냉바 일주일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님 냉바입니다. 이더님도 다음에 뵙겠습니다. 좋은 꿈 꾸십시오. 냉바입니다. 소야님 냉바 오늘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냉바입니다. 렘님도 냉바 좋은 꿈 꾸시고 다음에 뵐게요. 냉바. 밀차님 냉바입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실험님 2,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냉차 머리 위에 버퍼링이 생겨서 좋았어요. 제가 버퍼링 걸릴 때마다 다들 뭔가 좋게 반응해주시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어님 2,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좋은 꿈 꾸시고 일주일 뒤에 뵙겠습니다. 냉바입니다. 헤르케스님 냉방 시원하게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바바님 냉차빠빠이 요즘 날씨가 오락가락하니까 감기 조심하고 다치지 말기 잘 자요. 700 냉차 사랑해요. 안바바님 오늘 함께 해주시고 또 후원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귀엽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안바바님도 감기 조심하시고
저도 네 사랑합니다. 네. 뺑님 아이스티 라떼 빠이 네 아이스티 네 제가 냉차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냉바. 민유아님 헉 그러네 한동안 냉차 방송은 없구나. 냉바 귀여운 냉차 다음에 또 봐요. 그래도 다음 주부터는 또 계속 방송을 하니까요. 또 이후에 쭉 뵙도록 하겠습니다. 냉바입니다. 그럼 모든 분들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들 좋은 밤 좋은 꿈 꾸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냉바입니다. 안바빠님 오늘 7,000원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험님도 오늘 2,000원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좋은 밤 좋은 꿈 꾸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냉바입니다.